뭐랄까 내가 이제 다시 대량 등록도 하고 구매 대행도 하면서 재미를 봤던 쇼핑몰에서 네. 사기 경험도 있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네. 어떤 사기였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고요. 네.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어. 네. 제가 구매대행 처음 할 때는 매출에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메일로 들어오는 견적서도 항상 견적서를 보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하필이면 두세 번 제가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도 제가 지재권 때문에 이메일을 검사하던 도중에 갑자기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음료 디스펜서였나? 음료를 따른 디스펜서 있잖아요. 그게 한 7만 원 정도 되는 제품이었는데 한 700개, 800개를 주문한다. 네. 그래서 이게 됐다. 가슴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버는 구조니까 이번 달 매출 2억 찍겠다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자기 배대지에 보내면은 알아서 자기가 포장을 하고 알아서 필리핀에 수출을 하겠다. 필리핀 마트가 있는데 1차, 2차, 3차를 저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럴 바에는 본인이 타오바에서 주문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했고 또 본인이 보내준 그 물류 회사가 칼트로지스라는 회사였거든요. 칼트로지스가 제가 쳐보니까 엄청나게 또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도전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번호가 07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살짝 의심이 된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본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본사에 전화해서 해당 담당 직원이 있냐 라고 하니까 이런 직원은 없다. 그리고 이런 전화 좀 그만해라. 너무 전화가 많이 온다. 네, 그래서 이건 사기구나 싶어가지고 원래 그 주문 의뢰했던 사람을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뭐 했죠. 근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인데 왜 태클 거냐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좀 비슷한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줘갖고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어떤 상품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는 거예요. 구매 대행은 원래 자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깊숙이 확인해 볼 것도 없었어요. 100%다. 뭐가 사기냐면은 내가 봐도 너무 쉬운데? 라고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맞아요. 라고 하면은 사기예요. 예.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어쨌든 온라인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그게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좀 달콤했어요. 저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로 2, 3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기대돼가지고. 예. 근데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되기 더 어려울 거니까. 예. 초심자의 행운은 없습니다. 네. 노력을 해야지 생기는 거지 맞습니다. 거저먹는 거는 전혀 없어요.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면 돼요. 네. 난 초보인데. 예. 자, 상품 소신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네. 잘 팔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네네. 해무버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예를 들면요. 네. 상품명 만들기,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수동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SNS나 뭐 아니면은 일반 CPC 광고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지재권. 지재권. 예, 네. 그리고 CS 아까 진상관리는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그거만 빼더라도 한 4가지 정도.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상품 수예요. 상품 수.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올리는지 또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올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세팅이 되고 나면은 어쨌든 우리가 전략대로 상품을 올려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예. 뭐 수동이든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근데 대량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반자동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옵션 명이나 그런 배송비 같은 거는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무조건 신경 써야 돼요. 기획을 하고 번역하러 하고 광고 돌리고. 그래서 저는 반자동이나 대량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랑 광고 쪽에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요.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남들이 1개 올릴 때 난 2개 올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에 다 거시나요? 아니요, 저는 수동으로 올린 거 테스트할 때 CPC 광고만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짜리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단가는 모든 키워드를 다 넣기 때문에 120원 정도로 저는. 네.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적재산권 문제거든요. 네네.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지적재산권 메일을 찾아보다가 뭐 5천만 원 주문 들어온 걸 알고 놀랬다 이랬잖아요. 네네. 지적권 이슈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 타이밍이 또 이상하게 제가 다음 주에 또 경찰서에 가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중국 구매 대행 이게 조심해야 돼요. 네.
해당 상품이 가발이었어요. 근데 가발도 인물 사진이 있어가지고 또 이미지 지재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때 동안 마켓을 통해서 대부분 연락 오면은 상품 삭제를 하고 또 마켓에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다 깔끔하게 해결됐었는데 이제 합의금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대부분 무시를 해요. 근데 갈 때까지 가시는 분들은 경찰서까지 신고를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경찰 그 수사관 분도 다 아시더라고요, 대부분요. 그래서 뭐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벌금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간다는 거네요. 네네. 네. 중국 구매 대행이 네. 사실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가품 이슈가 있는 상품들도 많고. 네네. 해무버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지재권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유명한 건데 보양이라는 상표권 그건 누구나 알 거라 생각하고 가발도 이런 지재권 이슈가 저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특정 키워드 예를 들어서 뭐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테이프를 하는데 물레방아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물레방아라는 키워드가 이 지재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쪽에서 저도 특별하게 브랜드 상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걸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품, 내가 알았을 때는 노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실은 되게 유명한 거야.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키프리스를 해보면 좋겠죠, 초보자들은. 네, 해보면 좋죠. 네. 근데 이것만 조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물이 나와 있는 사진은 웬만하면 안 올린다. 저는 웬만하면 인물이 올라가 있는 거는 다 삭제를 해주거나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피해 가셔도 어느 정도의 지재권은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 하다 보면은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사업이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네. 잘 안 풀릴 때도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셨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나누고 싶어요.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토레님께서 뭐 중국 춘절, 코로나 이게 올해 초에 연달아서 한 2달 동안 배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중국 셀러분들이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때 이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어차피 광저우든 뭐 웨이하이든 청도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 이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작업들을 하자. 상품을 올리고 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연구하자. 저는 이걸 초점 맞췄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문을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고객이 전화 오면은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나 춘절 이슈 때문에 좀 배송이 원래 10에서 14일 정도 걸리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고객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하면 제가 책임지고 정말 안전하고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CS를 하니까 한 10개 중에 7개는 되더라고요. 근데 2-3개는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 안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고 제가 더 할 수 있는 걸 노력하려 하고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매출 떨어졌다. 이게 좀 힘들죠.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 살이 정말로 많이 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관계적으로 잘 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 3가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만 해결되면은 다 해결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시간을 확보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직원을 뽑고 조금 더 체계화하니까 매출도 어떤 식으로 올릴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에 원래 제가 소싱을 했다면 요새 새벽에 운동을 하거든요. 네, 운동하고 또 사람들하고 잘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요새는 점점 더 구조화가 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작정 노력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초반에 정말 3개월 동안은 정말로 열심히 하셨어요. 6시 기상, 12시 퇴근 하셨고 특별한 약속도 안 만들고 3개월 동안 정말로 해갖고 올라오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해무버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네. 느낀 게 있는데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한 책을 저는 7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요. 왜냐면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지금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생각조차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네. 들려주지 않으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대성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상을 보고 구매 대행 나도 하고 싶어. 네. 근데 노트북 정말 한 개만 있으면 월 매출 2천만 원. 네, 순이익 말고요. 월 매출 2천만 원 혼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전제 조건대로 하기만 한다면 순수익 2천도 가능하겠죠. 오. 이게- 혼자서요?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예. 사실 이게 초반에는 누구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원을 뽑을 때도 제가 이 업무를 모르면은 직원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구매대행 이 안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에 맡기는 거 말고 제가 이 루틴의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적어도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직원을 시키자. 그러면 제가 이 루틴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체계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뭐 카페에 가서든 그리고 어디 다른 장소에 가서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리도 하고 사실 대표의 역할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뭐 움직이면서 주문을 넣는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업과 동결 문제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IP는 웬만하면 변경하지 마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네. 이야기를 하자면 혼자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는 저도 똑같이 동의해요. 네. 그런데 몰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몰입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이 몰입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몰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구매대행이 됐든 위탁도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은 좋을지 해무버님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초보자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 없지만 처음에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조급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공부하더라도 우리 매출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유독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박한 것 같아요. 이게 두세 시간 만에 200~300만 원이 자꾸 어디서 맴도나 봐요. 그래서 장사를 하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간에 두세 시간 만에 200~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 3년 뒤면 모를까. 예.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두세 시간으로 200~300 벌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매출이 안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열중을 하되 나중에 두세 시간만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사업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무버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구매대행 중국 정복하면 뭐 정복이라는 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음 방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중국 구매대행으로 올해까지 2억을 좀 찍으려고 해요. 네. 최종적으로는 3억, 4억 정도까지도 이 체계화된 구조로 가면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저도 저만의 상품, 좀 국내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투트레이님께 저도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이렇게 인터뷰 왔을 때 너무 반갑게 바로 온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언을 저도 구하고 싶긴 하고 사실 이 셀러들의 가장 그 공통된 목표가 약간 나만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할까 계속 연구하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만든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돌고 돌아 브랜딩. 예, 결국에는 위탁도 하고 구매대행도 하고 뭐 국내 사입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남의 브랜드 팔아주는 거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맞아요. 기술만 있지 뭔가 알맹이가 없어. 네. 그래서 물론 그게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은. 맞아요. 예, 내가 지금 누구 위해 일하고 있는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셀러 쪽으로 끝날 때는 그게 이제 꼭 사업이라는 게 네네. 물건 파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제 셀러 쪽의 끝판왕은 그쪽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해무님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촬영 끝나고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지금 물어보세요. 네. 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업자가 여러 개예요. 사업자 여러 개에서 개인 사업자로 어떻게 보면 명의를 좀 나누어서 세금적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사업적인 구조를 세팅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업자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질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뭐 법인을 설립하든 어떤 특정 그 사업자를 설립해서 집중화되게 매출을 키워보고 싶은데 트레이닝께서 어떤 식의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거는 플랫폼 정책에 끌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 맞잖아요. 상품 수를 제한하니까 거기서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같은 사람 명의로 사업자 여러 개 낸 거 분명히 나중에 단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방에 또 무너져요. 뭐 내가 친구가 수십 명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나하고 신뢰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어떻게 다 내줘요. 그러니까 그래 많아봤자 두세 명 정도로 돌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죠? 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여러 개 사업자가 또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분명히 저는 무너질 거라고 보거든요. 빠르면 내년, 내후년 그렇게 분명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언가 하려면은 저는 구매 대행 사업자 몇 개인지 알아요? 단 한 개예요. 아, 예, 한 개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개로 충분히 가능하려면 구매 대행은 다른 사람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 플랫폼에서 파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마케팅 실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셔서 네네. 자사몰 구매 대행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사몰도 괜찮거든요. 자사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정책에 내가 좌지우지 안 해도 돼요. 네네네. 소비자하고도 싸울 때도 플랫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음, 예, 내가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솔직히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소비자하고도 충분히 싸워볼 수도 있고 정말 블랙 컨슈머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 확실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음, 자사몰이기 때문에 상품 수량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네네. 그리고 한 번 충성 고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걸로 네. 충분히 사람도 모아서 내가 기분 좋아서 하고 싶을 때는 배송비 뭐 할인해 준다고 전체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사업자 한 개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네. 매출이 커져서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그때는 법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 예. 그리고 법인을 하나 두고 지사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자를 내 갖고 법인 하나로 매출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잘 되면은 구매 대행 파트를 하나 뜯어 갖고 판매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내는 거는 꼼수예요. 그거는 언젠간 털릴 수 있는 100% 털려요. 자 보세요. 상품수 제한이 없었어요. 네네. 제한 생겼죠. 네네. 이제 곧 그런 것도 제한 생길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늘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은 한 발자국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예. 할 게 많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고민은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바꾸지 않는 거랑 네. 모르는데 바꾸지 않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런 걸 인지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혜원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제가 유튜버를 만들고 첫 번째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투트랙님과 해가지고 저 너무 기뻤고 또 촬영 분위기를 생각보다 재밌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늘 해무버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게 사업을 시작한 길이랑 상관없이 되게 깊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랑 생각하는 게 되게 좀 비슷한 게 되게 많았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되게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촬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무버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무버님 유튜버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해무버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도 아직 괜찮은 시장이니까 여러분 많이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